남편과 나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전부인 집이었다. 그 집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다. 겨울에 태어난 아이는 외풍에 감기를 달고 살았고 옆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당시 운영하고 있던 작은 미술학원을 아는 선배에게 넘기고 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13평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었다. 그 후 둘째가 태어났다. 외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집에서 공부방 형식으로 미술을 가르쳤지만 50이 되자 더는 나이 든 선생님을 찾는 학생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공부방을 접고 찜질방 매점 이모로 일했다. 내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그 일자리마저 잃었다. 이미 내 나이는 5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었다. 내게 남은 것은 평생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다가 대출을 많이 끼고 마련한 30평대 집뿐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두 아이 교육비로 인해 노후 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노후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았다. 더 늦기 전에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재테크 책을 읽고 재테크 정보를 모으며 공부했다. 그리고 3년 만에 10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월세, 금융투자, 사업소득, 인세 등에서 나오는 수입이 남편 월급의 2배가 넘는다. 내가 50대에 시작해서 3년 만에 30억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덜 쓰고 더 벌고 불리며 자산을 굴렸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눈덩이 투자법이라고 부른다. 눈덩이 투자법 1단계, 덜 쓰기. 일주일 7만 원으로 식비 해결하기. 부자가 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다. 나는 7만 원으로 4인 가족 일주일 식비를 해결했다.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재료를 사러 가기 전 냉장고 정리를 한 다음 장볼 목록을 적어 혼자 장을 보고 온다. 혼자 장을 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가면 계획보다 더 많은 재료를 사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난다. 장을 봐온 식재료로 식단을 짜고 국이나 찌개는 냉동을 해서 꺼내 먹는다. 그러면 한 달 식비를 3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다. 자동차도 중고시장에 팔았더니 세금과 보험료, 유류비 등 나가는 돈이 줄어들었다. 안 쓰는 물건과 안 보는 책도 정리해서 팔았다. 그렇게 모은 돈은 깔때기 안에 쏟아붓듯 통장 하나에 전부 모았다. 1,200원을 넣은 날도 있고 12만 원을 넣은 날도 있었다. 악착같이 모았더니 500만 원이 모였다. 비록 적은 액수였지만 종잣돈을 모으고 나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눈덩이 투자법 2단계, 더 벌기.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 절약이 습관이 됐다면 다음은 수입을 늘려야 한다. 수입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다. 나는 종잣돈 500만 원으로 금융투자 먼저 시작했다. 매일 경제뉴스와 신문을 보고 주식 관련 책을 읽었다.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췄다고 생각했을 때 500만 원을 쪼개서 분산 투자했다. 150만 원은 우량 주식과 ETF에 투자했고 200만 원은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했다. 남은 돈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정한 매도 원칙이 있다. 마이너스 5%가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매하고 플러스 10%가 되면 더 오를 것 같아도 무조건 매도했다. 주식 계좌는 원금 계좌와 수익금 계좌로 나누고 원금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 계좌로 옮겼다. 수익금 계좌로 운영하는 주식은 마음이 편해서인지 수익률이 더 높다. 주식 투자로 자신감이 붙은 다음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다. 부동산 강의를 듣고 지역 분석을 공부하다 보니 집을 이용해 투자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살고 있던 집을 전세 주고 대출을 갚았다. 갚은 금액만큼 대출을 받아 송도로 이사했다. 부동산 상승장으로 전세금이 분양가를 넘어 가능한 결정이었다. 집은 두 채였지만 대출이자가 부담됐다. 1년 만에 송도 집을 월세 주고 더 싼 월세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월세 차익이 생겨 매달 돈이 들어왔다.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건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느냐다. 2023년 부동산이 하락하며 역전세가 발생했다. 나도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의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했다.
이미 경제 기사와 부동산 현장을 통해 부동산 하락기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 2년간 종잣돈을 만들어둔 덕분에 역전세를 대비할 수 있었다. 투자의 시작은 충분한 공부다. 철저하게 공부해서 큰 돈을 버는 투자가 아닌 리스크가 왔을 때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 눈덩이 투자법 3단계, 불리기. 자본소득을 만들어라. 마지막은 돈을 불릴 단계다. 돈을 불리려면 내 수입이 나의 노동력이 아닌 파이프라인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나는 찜질방 매점 이모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가 들어오지 않게 된 날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리고 날마다 식비 절약 방법을 기록했다. 블로그 글이 쌓이면서 책을 3권이나 썼다. 많은 사람들이 내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식비 절약에 관한 강의도 시작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나의 닉네임을 건 닭돈, 닥치고 돈 모으기 가계부도 제작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렇게 생긴 여윳돈 4천만 원으로 무인 카페를 열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매장에서 일하는데 여름에는 250만 원, 겨울에는 150만 원의 수익이 난다. 부자가 되려면 근로소득으로 시작해 사업소득을 거쳐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20대와 50대 중 누가 더 유리할까? 젊은 사람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처럼 50대에 시작해도 충분하다. 살아온 모든 경험이 연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이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덜 쓰고 더 벌고 불리는 단계까지 차근차근 밟아간다면 노후의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길 바란다. 빠르게 종잣돈을 만들고 100배로 불리는 눈덩이 투자법.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